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정치권 소식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 선대위원장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주일 사이 많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은 일단은 봉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 처음으로 던진 공약 중에 하나가 7자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었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지금 정책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원희룡 전 지사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게 뭐 유승민 후보, 이준석 대표, 뭐 하태경 의원이 한번 얘기했다가 좀 시끄러워서 그러다가 조금 사그라들었었는데 다시 꺼냈다. 그것도 딱 7자만. 네. 이거는 그날 이재명 후보가 뭐 페미니스트 방송이라고 불리는 닷페이스 출연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 출연하니까 이제 20대, 30대 특히 20대 남성의 표심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때 이 카드를 꺼내들자. 그래서 딱 7자만 해서 이거를 갖고 온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면은 누구나 판단하기 쉽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제안을 듣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2030 남성들의 마음을 이 대표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니까 그 시기가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 출연과 연결되니까. 네. 그러나 이게 표로 과연 플러스 알파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물론 2030 특히 남성 세대에서는 찬성이 높죠. 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잘못하고 있고 인기가 없다고 폐지한다. 뭐 해경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폐지한다. 해경 해체, 고심 끝에 해경 해체 이런 표현이 예. 떠오르죠. 거기다가 뭐 영부인 내가 대통령 되면 없애겠다. 네. 뭐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가서 그게 표에 도움이 될까요? 거기다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국민을 아울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 딱 7자 이거는 20대 남성한테만 어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글쎄요.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개편해서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냥 폐지한다 그랬을 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가 20대가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 표현은 사실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뭐 몰라서 그랬다 뭐 경험 안 해봐서 그랬다 이런 얘기는 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때 박영선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20대가 몰라서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서 역사교육을 안 해서 이런 얘기해서 표 다 까먹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 총리가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20대 남성들도. 뭘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가르치라는 그 오만한 자세가 연결돼 가지고 지난번 재보궐에 민주당이 참패한 거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다시 20대가 뭘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가 저는 뭐 제대로 된 공약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민주당이 아니한 생각을 하면 이게 또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공약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뭐 글자 수로 치면 10자 정도인데 사병 월급이죠. 이제 징병이니까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병장 월급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2022년 기준으로 67만 원 정도고요. 이병은 51만 원인데 이 67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한 50%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똑같이 20대 남성 또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을 보듬기 위한 공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이거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그렇고 네. 정말 그 정책팀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 수기한 끝에 나온 공약일까?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 그 5년 내 임기 내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되자마자 한다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대통령 되자마자 하기 위해서라면 내년이라도 바로 되기 위해서는 67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라가면 140만 원이 올라가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지금 장교들 하사 10호봉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중사 1, 2호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사를 200만 원 해주면 장교들, 하사, 부사관들 그리고 소위 중위들 다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쇄 적용이 일어나야겠죠.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걸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던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중령급, 위관급은 물론이고 중령급, 대령급, 별급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병사 월급 200만 원이면 누가 장교로 혹은 하사관으로 입대하려고 하겠습니까? 병사 월급이 하사관이나 장교보다 더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던졌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랜 시간 숙의하지 않고 그냥 던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현 정권의 정부 추세라고 하면 2025년에 병장의 월급은 96만 2,900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고 이건 하사 임금의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올리면서 뭔가 조금 설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병사 월급 200만 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병사들 월급이 사실은 너무 작죠. 아까 64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67만 원. 너무 작죠. 과거에 저는 뭐 9,500원 받고 9,500원이요? 9,500원 받으면서 군생활 했습니다만 네. 올려주는 건 맞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연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 민주당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국민의힘에서 항상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재원은 어디서 날 거냐.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재원은 어디서 날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던졌다고 봅니다. 일단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 200만 원은 이재명 후보와도 겹친다. 뭐 일단은 뭐 민주당이 약간의 환영 메시지를 내뱉었는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4일에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만들겠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모병제로의 전환과 함께 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징병제 했을 때는 200만 원은 불가능하고요. 네. 모병제로 바꾼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직업군인이니까요. 예. 게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군인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던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 공약에 대해서 그것은 헛소리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 이 내용은 이제 언론 취재와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은 아니고 그 경선 낙선 이후에 이제 청문홍답이라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하니까 그것은 헛소리다라고 마음이 급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부분이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사관보다 사병 월급이 높으면 누가 부사관 지원하겠냐라고 비판했는데 일단은 던져놔서 이 이슈가 벌집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봉합된 상태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SNS 단문 공약 저희가 두 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하나는 쇼츠 동영상 굉장히 간결한 메시지로 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원희룡 전 지사가 나와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함께 나오는 이제 공약인데 이건 역시 2030 세대를 의식한 뭐 변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주인공은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쇼츠 흔히 말하는 첫 화면이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 썸네일이라는 화면에 이준석 대표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후보가 안 나오고 이 대표가 계속 나오고 또 이 대표가 여성가족 폐지와 관련해서 뭐 송영길 대표하고 토론하자고 후보가 토론해야지 대표가 왜 토론합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이 대표가 밖으로 돌다가 지금 두 사람이 손을 잡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선다.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후보가 빛나게 해야 되는데 이 대표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게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2030한테만 이 대표가 또 2030 남성들한테만 너무 자신의 어떤 열기나 의지를 쏟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대가 선거하는 거예요. 2030만 선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령령이 선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부작용이나 후폭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대표가 특정 사이트 여론만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여론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후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지율이 그냥 그대로 이어져서 약간 댐 형식으로 안철수 후보가 모으고 있다.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쪽의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분간 계속 이렇게
조금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오는데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안철수 후보에게는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는 압박이 심하게 갈 거예요. 지금이야만 50일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 달 앞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단일화 안 하면 진다. 당신이 단일화 정권 교체해서 단일화 해야 된다.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디느냐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 여론조사하면 항상 거대 정당 후보보다는 앞서는데 막상 단일화 여론조사하면 늘 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머릿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지지율은 높은데 막상 단일화 여론조사하면 질 수도 있겠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3파전 가도 이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건데 글쎄요. 뭐 물밑 접촉이 양 진영에 벌써부터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멸공 챌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놀라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모 피자 회사의 대표와 이제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 이제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부회장이죠. 난 공산당이 싫어요. 그 왜냐면 해당 피자 업체에 이제 빨간색이 있었거든요. 그 해시태그를 시작으로 공산당과 관련된 공산당이 싫어요, 멸공 뭐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올리다가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운영하는 땡마트를 찾아가서 달걀, 파, 멸치, 콩을 사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앞 글자만 따면은 달파, 멸, 콩이 됩니다. 이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달파 결국은 다른 문재인 정권을 파하고 멸콩 공산당을 멸한다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한숨이 나오네요. 뭐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기에 네. 이게 공산주의가 더 낫냐,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더 낫냐. 80년대 논쟁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21세기에 누가 그런 논쟁을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북한 가서 살아라 혹은 북한의 공산주의 좋다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미 끝난 논쟁을 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 멸공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북진 통일 한번 하게 해보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네. 사실은 뭐 그런 의도는 없었고 후보가 네. 그냥 집이 가까워서 네. 갔다는 얘기잖아요. 집이 가깝다고 했지만은 그 살고 있는 해당 아파트로부터 한 4km 떨어진 곳이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에 마트 있어요. 네. 그 밑으로 가지고 뭘 거기까지 갑니까? 그래서 아마 그 해당 마트가 지금 이 챌린지라고 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나경원 전 의원까지 똑같은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마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멸콩이라고 해가지고 정영진 부회장이 좀 시작했는데 네. 보수 언론 또 경제지들로부터 오히려 박수를 받은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것을 야당 후보가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까요? 중도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뭐 경쟁,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고 공산당이 싫어요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자체가 굉장히 낡은 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게다가 우리가 수출 무역에 있어서 1위, 3위가 공산국가잖아요. 그렇죠.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베트남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와 경쟁한다고 기업 총수가 공산당이 싫다고 하고 대통령 될 사람, 될지도 모르는 사람, 대통령을 배출할지 모르는 공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외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사이트 여론에 너무 심취하고 있지 않느냐.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네. 그런 게 아니면 이런 헛발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해명을 한다고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멸치 육수를 잘 내서 먹는다. 그리고 아침에 콩국을 잘해 먹기 때문에 이거 샀다라고 했는데 멸치 육수라고 했는데 그 해당 멸치는 멸치 조림용이라고 써 있었고 그 산 콩은 밥에 넣는 약콩이었거든요. 보통 콩국을 뺄 때 이제 메주콩 100태를 쓴다고 하는데 해명도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또는 추측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산 것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또 한 번 그렇고 저는 이제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저희 또래의 30대 직장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그룹 부회장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만들어도 지위에 흔들림이 없다. 만약에 선임된 임원, 그 오너 일가가 아닌 임원이었으면 이런 논란을 만들었으면 그날로 사표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스크로 번졌잖아요. 지금 네. 관련해서 신세계 주가 오늘 폭락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뭐 오창석 씨 말처럼 만일 외부 인사가 이게 들어와서 이런 얘기 했으면은 큰 문제가 됐는데 오너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또 정영진 부회장이 과거 방송에 나와서 SNS에 글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려야 된다. 본인한테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이게 네. 지금 뭡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조금 과하다고 하면서 위트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위트면 계속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과연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자 그리고 여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 9일 마포구 국민반상회에서는 뭐 페미니즘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은 여성 창업가를 지원하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는 또 다른 차별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에 아마 여론조사가 막 나오겠습니다만 네. 다페이스 출연 관련해서 2030 남성표가 좀 떨어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뭐 후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 없지 않냐? 네. 다 들어보자 이런 차원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불거지고 SNS에 뭐 권인숙 의원이라든가 또 이재명 캠프의 정책 보좌관이라든가 또 김부겸 총리라든가 워딩 이 다 보면 가관입니다. 전부 가르치려 들려고 그런 거예요.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을. 당신들 뭘 몰라서 그런다. 다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래서 잘못해서 표 떨어진 걸 모르고 또 가르치려 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같거든요. 네. 잘 안 나오면은 이렇게 또 오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눈치를 엄청 많이 보겠죠. 그렇죠. 네. 이 벌써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고개 들고 오만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권자를 무시해서 어떻게 유권자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에? 매번 말로는 국민은 위대하고 늘 떠받들겠다 못습니다 해놓고는 이런 일 터지면 국민을 다 가르치려 들려고 그래요. 20, 30대 국민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대선 이길 수 없어요. 네. 이 양진영이 비슷비슷하게 지지율이 좀 잘 나오면은 모두 다 도취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세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높았었다가 갈등이 빚어지고 갈등이 그 표면화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고 다시 지지율이 이제 흔히 말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는 모습이었고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추세로 갔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뭐 좀 많이 시끄러웠고 다페이스 출연으로 네. 그다음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원래는 다페이스하고 시리얼 두 군데 다 나가려고 하다가 다 취소됐잖아요. 네. 다 취소됐는데 또 시리얼 같은 경우에 CBS 노제에서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영상 콘텐츠를 봤느냐라는 이제 취지에. 그래서 캠프가 다페이스도 다시 나가고 시리얼도 다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페이스 나가서 지금 이게 시끄러졌으니까 시리얼 아마 안 나갈 겁니다.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뜨거를 한번 경험해서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해당 됐죠. 뭐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뭐 여성 유권자를 외면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눈치 보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2030 남성들이 뭐 최근에 한 5, 6년 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20 남성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남자라고 혜택 받은 게 없어요. 적어도 그 해당 연령대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5, 60대 소위 속된 말로 꼰대 아저씨들 남성으로 태어나서 모든 혜택을 받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남자라고 혜택 받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역차별 받고 있는데 이 주장을 하면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다. 젠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재명 후보는 남성들이 즐겨보는 또 유튜브 채널에 또 출연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서 아뜨거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왔다 갔다 또는 뭐 다양하게 의견을 다 들어본다라고 또 누군가는 볼 수도 있는 것 뭐 같은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여성가 잡고 폐지 이거는 젠더 갈등을 오히려 촉발시켜서 한쪽에
지지를 받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뭐 부자 몸조심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2030 남성들 표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반대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갖는 게 오히려 지금 악수가 됐다. 네. 거기다가 후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해합시다 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 SNS가 더 불을 붙였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정면 승부 코너에서도 말조심하자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만 대선 앞두고는 늘 말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대선 앞두고 그러면 이제 이 젠더 이슈가 어느 정도 지금은 뜨거운 상태인데 앞으로 양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선 뭐 안철수 뭐 심상정 후보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뭐 지금은 2030이 아마 2030의 선택이 대선을 잡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2030이 압도적으로 후보를 찍었는데 서울시장 재보궐 때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표가 저기 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갖고 올 수 있냐 없느냐 뭐 이 싸움인데 그건 뭐 후보들의 저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이게 젠더 갈등을 촉발시켜서 한쪽 편만 드는 것도 사실은 뭐 표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어정쩡한 스탠드도 표에 도움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 50일 남았는데 각 당이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부터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 맞죠? 예, 내일부터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어떤 라디오 지난 한 주 들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4, 4분기 동시간 저녁 시간대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아, 네. 압도적 1등. 네. 네. 여러분들 도움으로 이번 1라운드 1분기도 압도적 1등을 하면서 아침 몇 개는 잡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녁 시사가 아침 시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그렇죠. 사실은 이슈가 네. 만들어지니까요. 게다가 이제 출근 시간은 거의 정해졌고 퇴근 시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출근 시간이 거의 이 라디오 시사 부분에서는 거의 다 앞서가는데 아침 라디오 몇 개 잡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동의 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